네, 안녕하세요. 업스타 빠다 윤상필입니다. 지난주 서진아 MC가 빠지면서 땜빵으로 지금 이제 하게 된 윤상필이고요. 저희가 다시 계속 교육 관련된 이슈로 말씀드릴 건데, 오늘 같이 하신 분들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우울하다고 하셨지만 환하게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던 하태건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태건입니다. 아니, 보내주시면서 그 이제 서진아 연수 MC가 네. 그만둔다고 했을 때 좀 슬프다, 우울하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작 가실 때는 너무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보내주셔가지고 새로운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좀 아쉽네요. 그거 좀 기대했는데. 그리고 또 한 분은 교육을 조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솔로 15기에서 영수로 나오셨던 분이시거든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태건이 형 좀 지인이고요. 그리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셔서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뭐 평소에 뭐 초등학교 교사 친구들도 있고 해서 사실 그래서 태건이 형도 알게 됐고, 그래서 좀 뭐 저다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 현재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고, 나이가 41입니다. 오늘 뭐 얘기하고 전에 살짝 보니까 제 주위에 이제 초등학교 그 학부모도 있고 하다 보니 나이도 한번 밝혀드리는 게 혹시 나중에 그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리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잠깐 나는 솔로에도 잠깐 나갔다 왔던 15기 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처음에 나오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근데 이제 어떻게 또 관심을 가져가지고 나오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럼 감사하죠. 네. 네, 이렇게 바쁜데 오늘 시간 내가지고 세종까지 내려와 준 것도 사실. 세종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건 아닙니다. 아니시고요? 서울에서 지금 근무 중인데 오늘 특별하게 이 일 때문에 네. 세종까지 오셔서.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네. 그 관심이 굉장히 크시다는 건데. 예, 세종에 부모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원래 친구 만나러도 자주 오고, 사실은 오늘 겸사겸사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때 참석해 주셔서. 태건이 형이 이거 나오라고 네. 술 먹다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는 이렇게 또 추진력이 있는 형인 줄 몰랐어요. 저는 상관없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함께하게 됐네요. 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어떤 이슈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냥 교육부나 아니면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것들이 있는지 좀 같이 그런 식으로 뉴스를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조금 새롭게 변경을 좀 해봤어요. 이제 교육부에 보면 교육 관련된 뉴스들을 스크랩 해놓은 이제 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 좀 신문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서 뭐 말씀을 좀 드리면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갖고 왔고요. 일단은 이제 뭐 저희가 요즘 많이 이슈가 있긴 한데, 이제 교육부 장관님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많이 지금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에 대한 적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법한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수능이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수능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좀 저는 눈여겨봤던 게, 수능 얘기가 나오면서 칠세고시라는 게 조금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칠세고시가 뭔지, 그리고 또 이제 내년 반장 선거를 위해서 스피치 학원에서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좀 학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은 대충 그런 이슈들이 학원 관련된 거 그리고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좀 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신문에도 또 이제 사교육비 얘기를 하면서 7세 고시에 대한 내용들이 또다시 한번 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좀 어떤 생각들이 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얘기를 좀 그래서 뉴스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세 고시에 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묻고 싶거든요. 7세 고시요. 네. 7세 고시가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에 네. 이제 벌써 대입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7세 고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미리 하는 거죠, 다들. 제가 이제 알기로는 7세 고시가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서 그 학원에 수강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학원이 예를 들어서 의대 준비반이거나 네. 뭐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야 이건 뭐 부모 입장에서도 주변 말에 좀 흔들리긴 하겠지만 이게 과연 지금 아이들한테 좋은가? 네. 저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해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욕심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물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니까 만들어지겠지만 그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또 7세 고시나 이런 것들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아이들이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이들을 이제 더 좀 높은 학력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뭐 직장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저는 학원을 이렇게 다녀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저 지동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7세 고시나 아이들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원가에 있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뭐 제가 자녀가 아직 없어봐서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뭐 확고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7세 고시 뜻을 찾아봤더니 그 영어에 좀 약간 영어 관련한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뭐 영어 유치원 예비 졸업생들이 이제 좋은 영어 학원에 들어가는 레벨 테스트 그런 거가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때는 뭐 저는 뭐 놀이터에서 흡하기 바빴으니까 사실은 정확히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저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부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제가 이거를 뭐 왈가왈부할 그럴 건 아니지만 일단 애들을 좀 그 나이 때는 좀 더 놀아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제가 그 부모된 입장을 아직 안 겪어봤잖아요. 주위에서 막 다 하고 그리고 사실 또 영어는 좀 일찍 시작해줘야 뭐 혹은 뭐 갔다 와야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시작해야 붙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열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육아 부담도 있고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7세 고시 문제가 네. 대입 그 수능 문제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 바로 밑에 보도에 우울증 110만 근데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얘기가 10살 안 된 애가 우울증이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 저는 이건 좀 이 슬프네요. 이슈가 뉴스에서 나오지만 이 뉴스가 이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이 기자도 잘못된 사회 현상이잖아요. 지금 그런 논조죠. 네, 그런 논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학부모들의 이걸 하는 학부모들을 너 자기 자식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유행처럼 번지면 안 되고 당연히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분명히 악영향이 갈 것이다.
그 선에서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더 이상 이거 해봤자 약간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 정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아이한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우울증은 쇼킹하네요. 많죠. 그거는 네. 못 봤는데 그거 안 되겠네. 네. 그거 예. 좀 자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조금. 그지. 이게 10살도 안 됐는데 우울증에 걸린다는 건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우울증 전체 인구가 110만이라고 하는 것도 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요. 네. 예. 근데 이게 4년 안팎으로 이제 거의 한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거든요. 10살 미만이. 아, 10살 미만이요. 네, 10살 미만이 그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그냥 저기 기사까지 내용까지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네. 아마 기사 내용에 그런 거겠죠? 그 10세 미만 아이들의 그 우울증 증가율의 대부분의 사유가 뭔가 학업 스트레스겠네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대부분은 우울증이 아이들이 놀면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0살 이전에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10살 전에 벌써 이미 우울증을 달고 학교로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생각을 나중에 해야 돼요. 공부도 계속 재미없고 더 안 좋지 않을까? 그죠. 나 언젠가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데. 가까이 있는 분 중에 국제 학교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 자녀 3명 전부 다 영어를 써요. 근데 가족 모임을 해서 만나. 그럼 안 쓰는 또래 7살인데 안 쓰는 여자애가 있어. 여자애한테 물어봐. 너 이거 발음할 줄 알아? 아, 자, 배우지 않는 아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물론 배운 애들도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이 영향이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묻히기 때문에 사실 법으로 제한할 수 있으면 그게 뭐 좋겠지만 언제까지 선행학습 언제까지 될지. 근데 의대가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의대가 네, 문제. 의대가 문제입니다. 네, 왜냐면은 대부분 다 교육위원들 만나고 그 얘기 왜 하냐면은 의대 선발 제도를 바꾸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의대 선발 기준을 예를 들어서 면접으로만 한다고 이거 예를 든 겁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수학 같은 거 할까요? 예를 들어서 수학 논리 면접을 보면은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겠지.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들 말하는 것은 의대 입시 체제를 좀 변경하자. 이거 다 의대 보내려고 그런 거잖아. 근데 의대 가서 공부하려면 수학 알긴 알아야죠. 알긴 알아야지. 그리고 거의 뭐 수학과 빼고는 거의 그래도 많이 알아야 되지 아닌가? 생물인가? 그러니까 모두를 안 가봐서 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나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럴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저는 근데 모르겠네요. 이제 이게 학교하고 학원하고의 차이에서도 아이들이 좀 이 우울증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학교는 이게 이제 학업만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입식으로 얘네들이 이거를 배우고 이게 빨리 습득하는 거에 주 목적인 거고 학교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빨리 배웠고 너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제일 큰 목적인 거고 그래서 학원을 가는 거고 학교는 그걸로 간다라기보다는 학교가 원래 세워진 취지나 이런 것들 이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사회생활을 그렇죠. 배우고 지식을 같이 배우고 그리고 관계를 배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좀 많이 틀리다 보니까 학원가에 아이들이 치중될 때 좀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계속 이제 학교 현장에서 계시다 보니까 좀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하고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지. 그 초등은 대부분 저학년 때는 학원이 보육의 개념이 좀 있는 곳이 있죠. 보육의 개념이. 뭐 아시겠지만 태권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 보습학원 이런 것들도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까지 오는 그 보육을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을 위한 것도 있고 학년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뭐 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중요한 것은 학원의 역할이 있고 학교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건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주제 내용이 이제 그 7세 고시에 관한 거니까 그건 분명히 좀 학원한테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왜 하는지를 알아보면은 결국 저는 그 끝이 바로 아이의 직업을 위해서
결국은 그 끝이 의대입니다. 메디칼. 그래서 그거에 줄 세우기, 이거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할 수 있다. 목표를 이렇게 높이 세워놓고. 그래서 그 체계를 좀 바꿔서, 선발 시험이나 이런 것을 좀 뜯어 고쳐지게 사라지지 않을까. 지금 단계로는 이거 없앨 수 없죠. 저도 못 없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의대 가면은 돈 잘 벌게 된다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대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려고 하니까 의대에 가려면은 영어랑 수학, 선행학, 스님 이거 정도까지 해야 돼. 몇 바퀴 돌려야 돼.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요즘 시대가 빨리 변하니까,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그 의대도 선호과 같은 것들은 다 바뀌었잖아요. 물론 다 지금도 다 뭐 인기 자체가 다 인기 있는 거겠지만 선호과 같은 것들은 아마 바뀌었다고 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이 커서 뭐 직업 활동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일이고, 또 요새는 뭐 하도 학습 컨텐츠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대학 꼭 필요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냥 나오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그걸 때문에 그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니, 그 학부모님들이 그 지금 7살 걔를 그러고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상황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그렇게 그것도 하나다. 뭐 근데 뭐 저는 대부분이지 그렇군요. 않을까. 아직 자녀를 안 키워보시니까 모르시고. 그렇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요원한 일이죠. 저는 이제 이 7세고시 하고 학원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내용이, 사교육 관련해서 내용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좀 보도가 있는지 좀 찾아보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재미난 게 하나가 좀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들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보도가 지난주에 또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냥 흔한 말로 빡치는 그런 일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요 전반적인 것들을? 저는 그 간담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맥락을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봤는데, 그 분께서 이제 실언을 하셨죠. 실언을 하셨고, 결국은 사과문도 작성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것을 얘기하자면은, 뛰어난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비교를 하지 말았어야지. 학원 선생님 중에서 뛰어나신 분이 있다, 그 인정하죠. 근데 학교보다 선생님보다 낫다라면 또 이게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네. 학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서부터 시작해서 생활지도까지 여러 가지를 다 교사가 하는데, 역할이 분명히 다른데 단순히 이제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실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분노를 했죠. 어떻게 학원에서 도움 좀 많이 받은 것도 있고 그러죠. 학창 시절에 어떠세요? 학창 시절에요? 네. 그래서 학원, 저는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닌 것 같진 않은데, 옛날에는, 그리고 저 학창 시절 때는 학교에서 그냥 막 요즘엔 그렇게 안 할 텐데 뭐 늦게까지 잡아두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고 뭐 이러는 게 좀 그렇죠. 자연스러운 네. 문화였던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학원 예전에 이제 하고 싶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도 태권도랑 미술학원은 그 초등학교 때 다녀봤던 것 같은데, 태권도는 진짜 가기 싫었고. 아니, 왜냐면 그 덩치가 그때도 네. 좀 덩치가 좀 빨리 큰 편이었는데 막 형들이랑 겨루기 시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미술학원은 조금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런 거는 그래도 좀 꾸준히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막 요즘 뭐 흔히 뉴스에서 보듯이 막 이렇게 막 몇 개씩 다니고 뭐 그래 본 적은 없죠. 지금 근데 제 지인 동생이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한부모 가정이긴 하거든요. 그 이제 엄마다 보니까, 근데 엄마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 끝나면은 그 태권도 갔다가, 태권도 끝나서 학원을 갔다가, 학원 끝나고 식사를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그 학원에서 식사까지 해주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미술학원 갔다가
이제 미술학원에서 엄마가 픽업해서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학원이나 태권도나 이런 그 체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영어나 이제 그 중간에 학원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꼭 하나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학원에 있는 시간이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더 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대요. 엄마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저는 예전에 아이들 다 저희 반 이제 중학교 때 다 학원을 가니까 학원이 가고 싶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학교 친구도 학교 친구인데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끼리도 너무 애들이 잘 지내고 너무 재밌게 노니까 그게 너무 학원이 가고 그 싶어갖고. 남중 다니신 거 아니에요, 남중? 그 남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그래서 아이고, 유일하게 그런 만날 거 수 있죠. 있는 것이 예. 학원, 네. 뭐 네. 교회 성당. 가셔야죠, 그건.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그래서 학원을 오는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학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학원에 아이들이 많이 가 있긴 하는데, 근데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매체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들은 이제 교재가 학원마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기보다는 교재가 좋은 교재가 있으면 잘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이제 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커뮤니티에서 가끔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선생님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재가 정말 좋다. 교과서보다? 네, 교과서보다 교재가 좋으니까 너네가 더 많이 좋은 걸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커뮤니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학교 교과서는 그 수준이 1부터 25명까지 있으면은 그 모두 다 배울 수 있는 또 기초 학력을 위주로 최소한 이런 거고, 학원은 단계별로 맞춤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차이.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비교를 해서 이게 문제고, 학원 필요하죠. 학교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또 실력 차이 이거는 이제 저는 실언이라고 봅니다. 완벽하게 실언이라고 보고, 또 사과했으니까 그냥 이제 실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결국 이 뿌리의 핵심은 학원 오면은 얘가 잘 될 것이다. 뭐가 잘 돼? 성적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고. 이 결국은 사교육 시장이 커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사교육 시장은 지금 우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네. 저희 세종시에서 교육감이었는데 그분도 사교육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유일한 세종시의 사교육이 계속 증가했다는 거. 세종시 그렇게 공부 열심히 많이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그래도 좀 자유스럽거든요. 그래도 학교가 그러니까 사교육이 더 발전할까요? 학교가 이렇게 하면은 더 줄어들 것 같잖아요. 세종시에는 사교육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것은 앞으로 더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지. 세종시는 아무래도 이건 그냥 들은 얘기긴 하지만 약간 젊은 부부, 그래도 애기, 그러니까 취약 아동들 그런 인원들이 꽤 되는 도시라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막 그 모이긴 하겠네요, 좀. 그렇죠. 그럴 수. 학원 네. 그러고 보니까 세종 자주 오는데 네.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많이 보내고. 세종이 교육특구. 교육특구요. 교육특구 뭐 제가 그거는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네. 교육특구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청주도 교육특구였어요. 그럼. 다 교육의 도시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나라는. 교육의 도시. 네, 공주도 교육의 공주 도시잖아요. 교육의 도시 출신인 줄 알고 있었는데. 광주도 교육의 도시고. 아, 그래요? 다 교육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러네. 또 그래서 학교에서도 민원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네. 네, 일단은 이제 요 학원 관련해서는 뭐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대치동이잖아요. 네, 대치동에 이제 또 유명한 강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쪽에서는 좀 비교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은 이 강사분들이 학교 현장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정말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또 생기기는 해요.
네, 학원 현장 강사분들이요? 학원이 아니라 네. 학교로 와서 아. 이분들을 학교로 와서 교육을 시키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라는 또 의구심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다 잘 하시겠죠. 근데 성실하신 분들이니까 또 그 업계에서 탑을 찍으신 분들은 다 잘 하겠지만 이제 막상 겪어보면은 서로의 고충도 알게 되고 하겠지만 학교도 쉽지는 않고 학원도 쉽지도 않고 다 어렵죠. 다 근데 너무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많이 다르지. 일단 공무원이 되는 순간 만약에 뭐 어디 가서 뭐 좀 약간 비속어를 썼다. 학원 많이 쓰잖아요. 비속어 쓸 수가 없죠. 아. 재밌게 하고 싶지 애들한테. 하지만 이 정제된 아. 이 안에서 뭐 그렇지 않은 유명한 학원 선생님도 많지만 이제 그런 것은 있죠. 원체 이제 수학이나 영어 이런 분들은 아우, 돈 많이 받. 저도 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학원 네. 선생님들한테. 근데 이게 초등학교에도 있군요. 사실은 이제 유튜브나 방송이나 제가 접하는 그런 뭐 일타 강사 소위 그렇게 분들은 다 거의 그냥 수능, 입시 그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예,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저는 오늘은 그래도 형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 거 알고 여기가 자체도 초등학교 교원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의 유사한 생태계가 초등학교 그 과목별로도 다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초등학교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초등학교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네, 그렇죠. 이제 대치동 학원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 저기 나오는 그 7세 영어 학원 정도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요게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네. 커리큘럼 같은 게 있나 보네.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되는 게 스피치 학원 그리고 아. 영어 학원 초등 그리고 대상으로는요. 네, 초등 대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좀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입시 준비하면서 사실 뭐,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뭐 능력 되면은 많이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좋죠. 좋지. 나쁘진 않지. 그만큼 효율이 많아 그게 궁금하게 됐는데 워낙 그 들려오는 금액들이 엄청나니까 그렇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나와본 사람의 입장입니다. 뭐 말할 수 없는 게 결과물이 좋은 아이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대치동 가서 아닌 아이도 있고 학교만에서도 좋은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렵네요 생각보다. 말을 하기가. 그 학창 시절은 AS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학창 시절은 AS가 안 되잖아요. 그 어쨌든 불안으로 학부모들을 자극하죠. 네. 자기야 나중에 애가 엄마가 뭐 어떻게 왜 그때 안 가르쳐줬냐고 이 한마디에 또 엄마는 달려가가지고 근데 그게 귀가 얇은 게 아니라 진짜 불안하지. 그때 내가 영어 잘 가르쳤으면 얘 해외 구글에 취직할 텐데 그때 내가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원망 듣는 거 아니야? 라는 말 들으면은 내가 지금 보내야 되는구나. 이 불안감. 그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냥 조금 돌아가거나 천천히 갈 수 있는데 학창 시절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학창 시절은 AS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확 그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학창 시절 아니면 또 언제 놀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죠. 논다는 게 그렇죠. 그때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뭐 그때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뭐 너무 근데 그 상황마다 균형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반대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나 너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성적도 별로 잘 안 나왔어. 얼마나 좌절스러워. 재밌게 맞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참 학원이랑 그 다음에 이런 사교육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참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 이제 아이가 없다 보니까 결혼 안 했다 보니까 뭐 막상 다쳐온 상황은 아니라서 뭐 좀 이해를 좀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저도 그렇죠 뭐.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좀 많이 공격적으로 좀 편향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학부모가 되면 그걸 같이 고민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